법인으로 할지 개인으로 할지 드디어 결정하셨나요? 축하드립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끝이 아니고 이제부터가 진짜거든요. 나 복식국이 꼭 해야 돼? 간편장부로 하면 되지 않나? 그리고 사업장 주소는 우리 집으로 하면 되지 않나? 그렇게 중요한가?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대충 넘어가면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세금 폭탄을 맞거나 정작 급할 때 정책자금 신청도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씩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세 가지만 확실히 기억하시면 됩니다. 복식국이 간편장부, 나한테 진짜 유리한 게 뭔지, 그리고 사업장 주소는 강남으로 할지 용인으로 할지 아니면 파주로 할지 어디가 정답인지도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올해 2026년부터 바뀐 창업 세액 감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이 세 가지만 알아도요, 사업 시작 전에 90% 실수는 막을 수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법인하고 개인의 장단점 비교 한번 해드렸었는데 아직 안 보신 분들은 제가 우측 상단에 관련 내용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실전 팁들 계속해서 올릴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구독 눌러두시면 남들보다 한 발 앞서서 최신 정보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대표님들 안녕하십니까? 9년째 중소기업이랑 소상공인 대표님들 옆에서 돈, 세금, 성장 문제 정리해드리고 있는 기업성장 파트너 김팀장입니다. 바로 본론 들어갈게요. 우선 복식국이랑 간편장부 중에 어떤 게 우리 사업장에 맞을지부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수입 금액 기준을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법인과 개인의 차이점을 말씀을 드릴게요. 법인은 둘 중에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무조건 복식국으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반면에 개인 사업자는 매출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요, 직전 연도 수입 금액이에요. 수입 금액이 뭐냐면 부가세 빼고 순수하게 벌어들인 매출액입니다. 이게 기준이에요. 실제로 얼마 전에 카페 운영하시는 대표님한테 연락이 오셨었어요. 그래서 개인 사업자인데 세무사 사무실에서 복식국이 해야 된다고 하는데 꼭 해야 되는 건가요? 더 비용도 들고 복잡하다고 하던데, 이렇게 문의를 주셨었어요.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봤더니요, 재작년 수입 금액이 1억 5천만 원이 넘으셨더라고요. 나라에서는 이 기준이 넘으면 이제 너도 전문가처럼 장부 써, 이렇게 지정을 해버립니다. 여기서 간편장부가 뭔지 가볍게 말씀을 드리면 일종의 가계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노트북을 샀다? 그러면 200만 원, 이렇게 노트에 그냥 적고 끝나는 거죠. 그런데 반면에 복식국이는 양쪽 노트에 동시에 기록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노트 한 권에는 노트북 자산이 늘었다, 그리고 다른 한 권엔 내 통장에 그래서 현금이 줄었다, 이렇게 양쪽을 맞춰야 자기 검증이 되거든요. 그래서 한쪽이 틀리면 합계가 안 맞으니까 오류가 바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은행이랑 정부가 이 장부를 보고, 그러니까 재무제표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장부를 보고 대출과 자금을 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제표 관련해서도 제가 그동안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추후에 또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나도 복식국이 의무자인지 그거를 판단을 먼저 해보셔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직전 연도 수익 금액 기준으로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업종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가군, 나군, 다군으로 나눠봤는데요. 가군, 도소매업의 경우에는 3억 원 이상, 그리고 제조업이나 음식점은 1억 5천만 원 이상, 그리고 임대업이라든지 전문 서비스업 등은 7,500만 원 이상부터 복식국이 의무 대상자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리면요, 복식국이 의무 대상자가 아닌데도 복식국이를 하게 되면 기장 세액공제라는 걸 받습니다. 그래서 산출 세액의 20% 감면을 받고 연간 최대 100만 원까지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일부러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는 해요. 자, 두 번째는 사업장 주소입니다. 많은 분들이 주소 뭐 중요한가? 그냥 우리 집으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주변에서도 많이 그렇게 물어보시는데, 과연 우리 집으로 사업장 주소를 해도 될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사업장 주소를 결정할 때 또 월세 나가면 아까우니까 그냥 간편하게 우리 집으로 하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대표님들 많으신데, 잠깐만요. 이거 한번 들어보시고 결정해보세요. 과밀 억제 권역이라는 말 한번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서울 전체, 아니면 인천, 경기 주요 도시 같이 사람이 너무 많아서 정부가 여기서 사업하면 세금 더 내라고 정해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업장을 두면 법인 설립 시 세금이 3배 이상 뛰고요. 그리고 나중에 사무실 살 때 취득세도 중과가 되고요. 무엇보다 창업 세액 감면이라는 게 혜택이 확 줄어듭니다. 만약에 대표님이 창업하시려는 업종이 IT 업종이거나 아니면 유튜버이시거나 장소 제약이 없는 서비스업이라면 집으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제조업이나 건설업 같은 경우에 집 주소로 할 경우 반려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대표님이 사업자 등록을 하시려는 곳이 임대주택이라면 집주인한테 반드시 전대동의서를 요청을 하셔서 받으셔야 되는데 이거 정말 안 해주는 주인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미리 확인을 안 하시면 첫 단계부터 막힐 수가 있기 때문에 안 되면 비상주 사무실이라도 알아보셔야 합니다.
요즘에는 주소만 임대해주는 비상주 사무실 상품도 있고, 아니면은 1인실, 아니면 좀 오픈되어 있는 공간 같은 경우도 다양하게 종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활용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26년에 세법이 또 변화가 됐죠. 촬영하고 있는 지금이 2026년 1월 23일인데 올해 1월 1일 창업자부터 세액 감면 룰이 더 깐깐해졌습니다. 하나씩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각 지역별로 창업을 할 때 대표자가 청년이냐 청년이 아니냐에 따라서 세금 감면해주는 폭을 달리 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밀억제 권역, 아까 말씀드렸던 서울이라든지 인천 같은 과밀억제 권역에서 청년이 창업을 한다. 그러면 5년간 내가 낼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를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청년이 아니실 경우에는 혜택이 없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청년은 만 34세 이하 청년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혜택 차이인지 말씀을 드려보면, 만약에 첫 해부터 사업이 너무 잘 됐어요. 그래서 만약 세금이 2천만 원 내게 됐어요. 그런데 청년이라면 50%를 5년간 감면을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2천만 원의 50%인 1천만 원이 무려 5년간 감면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5년 동안 5천만 원이죠. 그래서 어디서 창업을 하는지가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원래 수도권 내에 비과밀억제 권역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용인, 평택, 파주 일부 지역 이런 곳들이 있는데 원래 이곳에서 청년이 창업을 하면 100%였습니다. 그리고 청년이 아닌 사람이 창업을 하면 50%였는데 올해부터는 25%씩 낮아진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렇지만 수도권 밖, 그러니까 지방 지역 같은 경우는 올해도 동일하게 청년일 경우에 100%, 청년이 아닐 경우에 50%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면은 다 똑같은 거 아닌가? 과밀억제 권역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매년 조금씩은 바뀔 때도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또 체크를 따로 해보셔야 되는 부분인데 용인과 성남으로 비교를 했을 때 성남은 과밀억제 권역입니다. 그래서 청년의 경우 5년간 50% 감면, 그리고 청년이 아닌 사람이 창업을 할 경우에는 혜택을 못 받고요. 만약에 용인이라면 25%씩 늘어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는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게 필수 사항이 돼버렸습니다. 사업장 주소가 우리 집에서 가깝나? 이런 것보다도 내가 지금 창업하려는 업종이 어느 지역에서 세금을 가장 많이 깎아주나, 이 부분을 반드시 고려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6년도 변화를 한번 요약해보면 2025년까지는 비과밀 지역도 혜택이 컸었는데 2026년 1월부터는 일부 혜택이 축소됐다는 점, 그래서 지방에서 창업을 하시는 것도 검토를 해볼 만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복식후기입니다. 내 업종의 직전연도 수익금액 기준 반드시 확인하기, 그리고 의무가 아니어도 복식후기를 할 경우 공제 혜택이 있으니까 참고하기, 그리고 두 번째는 사업장 주소 말씀드렸어요.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은 가급적 피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만약에 집 주소로 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에는 집주인의 전대동의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 말씀드렸었고요. 그래서 2026년에는 비수도권인 지방 주소지도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사업장 주소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한번 잘못 정하면 세제 혜택 인정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수천만 원 날리시는 거랑 다름이 없어요. 그러니 사업장 주소 정할 때부터 심사숙고해서 정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하시려고 알아보고 계시는 예비 창업가 대표님들이 이 영상 보고 계실 것도 같은데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면 업종에 딱 맞는 세금 명당 제가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사업자 등록 신청할 때 절대 하면 안 되는 실수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